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단타와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머릿속에 깔끔하게 박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말 없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거래가 되는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차트가 무서운 분들도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난리였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핵심 흐름만 뽑아 쉽게 풀어드릴게요.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승패를 갈라요. 같은 실력인데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보는 단타 접근입니다. AI가 대신 벌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연습 자금을 만드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고정 댓글도 꼭 같이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한 번만 제대로 맞추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득할 필요도 없이 숫자가 먼저 납득시켜 줍니다. 만약 우리가 딱 10년 전 금이랑 주식이랑 코인이랑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선명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쯤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으로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 원어치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숫자만 봐도 감이 오시죠? 웬만큼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을 모른 척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좋은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 투자처로는 정말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사실상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붙어 있어요. 작은 돈으로 큰 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설명상으로는 10배 레버리지로 5천만 원 규모를 운용하는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큰 돈, 예를 들면 30억 이상 가진 분은 필요가 덜하지만 소액은 레버리지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거래소를 쓰느냐입니다. 실력보다 먼저 환경이 결과를 잡아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되는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수수료가 더 낮은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칠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껴지는 구조인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해볼게요. 1000만 원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눌러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내가 이겼는데 돈이 왜 안 남지? 이 느낌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수료 높은 곳에서는 애초에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소를 고를 때 5가지를 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단타라도 배율이 다르면 손익곡선이 아예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으로 하지 말고 신호로 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매수 쪽 베팅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언제 유리하냐? 첫 번째로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다는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상승이 더 붙을 가능성을 보고 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터지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냐?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명확할 때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더 내려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올라가는 힘이 빠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곧 꺾일 가능성을 보고 숏을 유리하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숏의 재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시장 분위기를 눌러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같이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의 리듬을 더 또렷하게 보게 해줍니다. 한 번에 정답을 주진 않아도 지금 무슨 장이냐를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근거로 잡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손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 꿀팁이랑 $100 받는 가입 방법 같은 꽤 강력한 정보들을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나 초보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